네, 자, 그럼 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재고자산의 저가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재고자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수량 파악과 단가 설정 방법까지 정리를 했고요. 이번에는 재고자산은 저가법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저가법이라는 것은 취득원가하고 시가를 비교했을 때 낮은 금액으로 표시해야 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말에 재고자산을 수량에 의해서 기말 재고금액을 결정하는 그러한 평가도 있습니다만은 재고자산의 가격을 취득원가하고 시가로 비교했을 때 낮은 금액을 적용해야 된다 하는 거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저가법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이냐를 우리 교재에서 설명을 해놨는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재고자산의 시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체로는 이제 시가는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시가가 더 오르는 것이 일반적인 거지만 재고자산의 시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을 현재 팔려고 했더니 우리가 매입했던 가격보다 더 떨어졌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는 어떤 경우가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느냐면 재고자산에 손상이 입었을 때 그럴 수 있고요. 또 보고기간 말로부터 1년 또는 정상 영업주기 내에 판매가 되지 않았거나 생산에 투입할 수 없어서 우리가 장기간 체화된 재고일 경우에도 이럴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재고가 상품 가격이 계속 오르고는 있지만 과거의 재고에 대해서는 현재 가치로 평가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장기 체화의 경우에도 저가법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진부화해서 판매 시장이 사라지거나 또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판매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또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원재료의 경우죠. 원재료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는 이 시장 가치가 원가보다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재고자산을 낮은 것으로 적용한다. 장부 가격이 낮으면 장부 가격에 반영하고 시가가 낮으면 시가로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이거는 이제 수량적인 것이 아니라 가격의 하락에 대한 부분을 회계 처리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상 거래는요, 가격이 하락했을 때도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저가법의 회계 처리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시는데, 이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로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매출 원가라고 보시면 돼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이 된다. 가격이 하락한 것을 말합니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하며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인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충당금 들어가는 개정 과목이 대손 충당금이라고 있었잖아요. 매출 채권에서. 자, 재고자산에서도 재고자산 차감 계정,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재고자산을 평가하지 않으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없습니다만은 평가를 한다고 가정하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있고요. 차변에 오는 개정 과목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에요. 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다. 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주의해 보시면은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재고자산의 시가는 순실현 가치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순실현 가치라는 용어에 대해서
또 알아두셔야 되는데, 순실현 가치는 공정가치, 즉 시가에서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순실현 가치는 공정가치에서 판매에 소요되는 판매비를 뺀 거를 말해요. 그래서 순실현 가치로 장부금액하고 즉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치를 비교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재료의 순실현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현행 대체 원가, 현재 원재료를 버리고 거기에 맞는 생산에 맞는 원재료를 들여왔을 때 그 원가를 우리가 원재료의 순실현 가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현행 대체 원가라고 합니다. 원재료의 순실현 가치는 동등한 자산을 현재 시점에서 취득하는 경우에 그 가격을 말하니까 여기서 동등한 자산은 원재료를 말하겠죠. 원재료의 현재 시점 취득 원가가 현행 대체 원가입니다.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오네요. 순실현 가치는 공정가치에서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빼는 것이다. 우리가 문제를 나중에 풀 때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그러면은 취득금액하고 재고자산의 시가를 비교해야 될 텐데, 그때 시가는 판매비가 있으면 판매비를 빼야 순실현 가치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가할 때는 공정가치로 평가한다고 하는데 공정가치는 순실현 가치를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의 환입. 자, 재고자산이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해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저가법을 적용에 따른 평가 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손실을 환입하면 됩니다. 최초의 장부금액 범위 내에서 환입을 한다. 그러면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대변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을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감 계정을 차변에 기입해가지고 차감을 해소시켜줘야죠. 그래서 차변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됩니다. 이때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10만 원이었으면 이것도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환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시게 되는데, 아까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매출 원가로 봤잖아요. 매출 원가로. 그러니까 이거는 매출 원가에서 빼주는 겁니다. 매출 원가 차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은 매출 원가의 차감 계정 과목이다. 자, 그래서 재고자산의 평가에서는 저가법을 적용하며, 저가법에서는 그때 공정가치는 순실현 가치다 하는 것과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반영한다. 매출 원가에 반영한다. 그리고 나중에 회복이 되면 그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을 할 수가 있는데,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입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차감 계정에서 빼주고 또 매출 원가에서 차감시켜주는 이런 분계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이제 가격이 하락했을 때 우리가 하는 그런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방금 정리한 부분은 가격이 하락했을 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해요? 평가하지 않습니다. 재고자산은 가격이 하락했을 때만 평가합니다. 저가법이기 때문에. 네,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재고자산의 경우에는요,
기말에 이제 수량 그 실제 재고 조사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수량과 장부가 일치하지가 않아요. 장부가 항상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수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부족한 부분을 비용으로 처리할 때 그것을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고 그래요. 감모손실은 수량 부족분을 비용 처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용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은 재고자산의 장부의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 원가로 가산합니다. 그건 원가라고 보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정상적인 감모손실이라는 건 예를 들면 뭐를 말하냐면은 우리가 관리를 매뉴얼대로 철저히 했지만 불가피하게 재고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가령 액체 형태나 뭐 기체 형태로 되어 있는 재고 자산 같으면은 그냥 놔둬도 이렇게 액체나 기체는 증발하는 성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재고를 보유하면 양이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또 그런 액체나 기체 형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반 이런 그 공산품이라 하더라도요. 우리가 재고 상품을 여러저리 옮기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뭐 파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불가피하게 쌓아놓는 과정에서 적재를 잘못하면 밑에가 뭐 이렇게 손상을 입을 수도 있죠. 이런. 그래서 정상적인 발생이다 그러면 불가피한 감모 손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불가피한 감모 손실이다. 그러므로 원가로 봅니다.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 감모 손실은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감모 손실이에요. 비정상적인 것은 예를 들면 도난을 당했다든가, 그건 관리가 뭐 미숙해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뭐 이렇게 식은 장치, 창고 관리를 잘 못했다든가 이렇게 어떤 매뉴얼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들이 이제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운반 중에 운전 미숙이나 또 실수를 해가지고 제품이 파손됐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비정상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재고 자산이 파손됐거나 모자란 것들 이런 것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영업의 비용. 그래서 감모 손실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매출원가에 포함되는 거,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으로 포함되는 것이 있다. 분계를 보시면은 분계를 보시면은 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차변의 매출 원가고요. 대변의 재고 자산이고요. 이거는 별도의 분계가 필요 없어요. 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우리가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할 때 이미 재고 조사를 해서 입력하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다가 재고 금액을 이 부분에 입력한단 말이에요. 여기다 재고 금액을. 그러면 만약에 장부상 금액은 10개였는데 실제 재고는 9개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실제 재고 금액을 가지고 결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재고 금액으로 하면은 8만 1,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실제 재고 금액을 넣으니까 이 부분이 아까 10개가 만약에 장부 금액이었어요. 장부에 의해서 계산하면 매출 원가가 31만 원이에요. 그런데 실제 재고 조사하니까 9개예요. 그러니까 31만 9천 원이죠. 자, 이와 같이 정상적인 감모는
자연스럽게 매출원가에 자동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실무 수행하실 때 이 재고 금액을 어디다 입력하느냐 하면은 결산자료 입력이다라는 이런 부분, 이런 메뉴가 있어요. 결산자료 입력에 가가지고 기말 상품 재고액을 실제 재고조사 해가지고 가격 산출, 단가 산출 방법으로 결정한 금액을 여기다 입력을 하거든요. 여기다 입력하면은 기초상품 재고액에서 단기상품 매입액을 빼서 여기 있는 금액을 더해서 요 단기상품 매입액을 더해서 여기 있는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가지고 요 위에서 매출원가를 구해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정상감모는 매출원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영업의 비용에 반영되는 건 어떻게 될까요? 영업의 비용은 영업의 비용 계정 과목에 별도로 반영을 해야 돼요. 영업의 비용에 반영되는 건 이와 같이 차변 대변해 가지고 입력해 줘야 돼요. 입력. 그 입력을 우리가 할 때 분계가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이와 같이 분계해야 된다.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 대변의 재고자산. 재고자산이 상품이라면 상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동분계 사항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이것도 결산에서 여러분이 이 매출원가 산출 자체가 결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산 부분에서 정상감모에 대한 것은 매출원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하는 거 그 자체가 매출원가에 반영을 자동으로 시킬 거고, 이 부분은 수동분계 할 거예요. 아까 거기에서 잠깐 보여드리면은 12월 31일 날 차변에 재고해서 검색해 보면 여기 보시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있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있잖아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가격 하락 부분을 정리하는 거. 요 940번은 매출원가로 들어갈 거고. 그리고 재고자산 감모 손실 이거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 이 부분은 수량이 부족한 거예요. 수량이. 그래서 여기다 한번 더 보면은요.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 9,000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게 9,000원이 영업의 비용에 반영되고요. 대변은 뭘로 처리해야 돼요? 상품이 없어졌어요. 상품. 그래서 상품이라는 자산 감소를 이렇게 시킨다 이거죠.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대변이 재고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품이라는 거예요. 상품 매매업에서는 9,000원.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실무할 때 그때 배우겠습니다만은 이 상품을 그냥 이렇게 하면 이게 매출원가로 들어가요. 근데 재고자산 감모 손실 이거 영업의 비용에만 반영을 해야 되는데 상품 대변에 하면 이게 매출원가에 같이 포함되니까 이것을 타계정으로 이건 대체해야 된다. 매출원가에 대체한다 해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 실무할 때 이거 배울 거예요. 여기다 8번 조교를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매출원가에서 빠지게 됩니다. 빠지게 되고요.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에 가가지고 제가 조회를 한번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전에 수량이 부족한 그 분계한 거 있죠? 9,000원 분계한 게 여기 타계정 대체액으로 여기 결산에 반영이 됩니다. 여기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여기다 넣으면 이것도 같이 빠져요. 타계정 대체액도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도 마이너스 되어가지고 매출원가에서 그건 빠지게 되고, 그리고 대신에 영업의 비용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 여기 9,000원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교재에서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이다 하는 것은 지금처럼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
대변의 상품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데 거기에 이제 적요라고 하는 적요 8번이라는 것을 넣어가지고 매출 원가로 못 가게끔 영업의 비용에만 반영되도록 우리가 처리하는 그런 실무적 작업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실무에서 해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구분해서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동평균, 총평균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과연 그러면은 이 선입선출하고 총평균이 문제로 많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한번 여기 이 예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 이해하는 방법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재고자산 평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만은 요걸 가지고 미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뭘 물었냐면은 23년 3월 상품 재고장이에요. 한 달치네요. 한 달치. 지금 우리가 상품 재고장 장부를 표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주식회사 한공이 재고자산 평가 시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에 3월 말에 재고자산의 금액이 얼마가 되겠느냐. 네. 자, 선입선출법으로 재고를 그러면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수량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매출이 이 3월 21일 날 매출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기초 재고하고 그 다음에 매입하고 매입. 네, 매입이 2건. 그 다음에 월초 재고가 하나예요. 그러면 이 250개를 선입선출법으로 정리할 줄 알면 됩니다. 자, 정리하고 재고를 한번 뽑아보면 돼요. 자, 250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초 재고 150개는 전부 판매가 일어난 걸로 봐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100개는 여기 3월 11일 날 매입한 거에서 100개가 매출이 일어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3월 11일에서 200개의 재고가 장부에 재고로 남아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29일 거도 200개가 그대로 다 재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고는 전부 400개입니다. 3월 1일 날 200개 재고하고 그 다음에 3월 29일 200개 합하면 400개입니다. 그런데 선입선출이기 때문에 재고 금액을 어떻게 구하냐면 이 3월 11일 날 입고된 200개는 1,400원이에요. 그래서 200개 곱하기 1,400원 하면 얼마 나올까요? 428, 414 28만원 나오네요. 예. 재고 금액이죠. 요게 3월 11일 날 매입한 거에 200개 재고가 28만원. 그리고 3월 29일 날 200개는 곱하기 1,300원이에요. 26만원이네요. 예. 이 두 개 금액을 더하면 그게 재고 금액이 돼요. 그래서 3월 말 재고 자산이 얼마냐? 그러면 54만 원이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선입선출법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요 보기에 54만 원이 있겠죠. 네, 54만 원이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재고 자산을 물어본 게 아니라 3월의 매출 원가를 물어봤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재고 자산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매출 원가가 얼마냐? 우리가 매출 원가를 한번 계산해 보죠. 네.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T계정에다 넣어서 기초, 매입, 그 다음에 아까 계산한 기말 재고액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장부에서 할 때는요. 그 방법이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전에 이 매출한, 우리가 매출 원가라는 것은 이 매출한 250개의 원가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시면 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150개 매출 일어났죠? 그러면 1200원을 곱합니다. 그러면 120개 곱하기, 아니 150개죠? 150개 곱하기 단가 1200원을 해봐요. 그러면 18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0개는 여기서 매출이 일어났죠. 나머지 100개는 여기서 250개니까요. 여기 150개, 그리고 3월 11일 날 매입한 거에서 100개입니다. 그래서 100개 곱하기 1,400원 해보시면은 14만원이 나오죠. 1,400원 곱하기 100개는 14만원. 그래서 이 두 금액을 더하는 거죠. 그게 바로 매출원가예요. 22만원이 매출원가가 되겠습니다. 네. 32만원이네요. 32만원. 네, 선입선출법 어떤 정리 방법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33만원 나왔었나요? 아까? 32만원 나왔어요? 네. 그러면 한번 T계정으로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까요? 아까 재고 금액이 54만원, 매출 원가는 32만원이다 그랬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그 상품 계정 T계정에다 한번 그걸 대입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상품 매출 원가 32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기말 재고액은 54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초가 여기 있네요. 150개 곱하기 1200원이 기초네요. 150개 곱하기 1200원 한번 해봤습니다. 18만원이네요. 기초가 18만원. 기초 18만원 했고요. 단기 매입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1일 날 매입했고요. 29일 날 매입했습니다. 11일 날은 300개, 그때는 1,400원에 매입했어요. 42만원 하고요. 여기 42만원. 그리고 이날 20일 날 200개 1,300원 단가가, 그러면 200개 곱하기 1,300원 하게 되면은 26만원 매입했어요. 이 두 개가 매입액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똑같으면 되는 거죠. 네, 차변의 합계는 0,0,0,6 16, 5, 7, 86만원이죠. 네, 86만원. 대변의 합계도 86만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T계정에 집어넣어도 서로 딱 맞습니다. 이게 기초, 즉 월초재고죠. 월초재고. 요거는 두 개가 매입, 매입이죠. 요게 매출 원가죠. 요 250개 팔은 거에 대한 원가, 매출 원가. 여기가 기말, 즉 월말을 월말이라고, 여기서는 이제 3월 한 달 거니까 월말이라고 해야 되겠죠. 월말 재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상품 계정은 이와 같이 4개의 항목으로 짝이 딱 맞게 돼 있어요. 기초에, 그러니까 여기서 월이니까 월초 재고에다가 월 매입액을 더한 것을, 그것이 차변이 되고, 대변에는 매출한 수량에다가 원가, 단가 곱하면 매출 원가, 그리고 기말 재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품 T계정의 4가지 구성 요소를 잘 정리해 두시면
지금 이 4번과 같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처럼 수량을 가지고 바로 그 옆에 단가가 있으니까 재고 수량을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단가 곱해서 금액의 합계를 구하시면 그게 기말 재고 금액이 되고, 원가는 매출한 수량을 가지고 해당된 단가를 곱하면 그게 매출원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재고자산의 정리, 본문에서의 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재고자산의 또 문제풀이를 해서 좀 더 숙달을 하도록 하고요.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유동자산이 끝났어요. 그러면 유동자산이 끝나게 되면은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보면은 이 부분만 이제 공부가 끝난 거가 되겠는데, 이 유동자산의 공부, 학습한 내용이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비유동자산 이어서 할 텐데요. 비유동자산까지 하게 되면은 재무상태표의 이론은 거의 다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왜냐? 부채와 자본은 학습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개정과목별 회계로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지금 깊숙한 부분을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앞으로도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